안녕하세요, 구기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를 좀 리뷰를 해보려고 갖고 왔는데요.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바로 소니의 알파 6400인데요. 미러리스 카메라죠. 현재 이 카메라에는 18105 렌즈를 장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출시하자마자 이 카메라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카메라를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카메라들은 또 제가 재미삼아서 들고 다니고 또 여행 때도 자주 사용하는 카메라들은 좀 자주 바꾸는 편이었는데요. 이 카메라는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제가 왜 사용하고 있는지 장점들과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유튜브에 전문적으로 이 카메라를 리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분들처럼 제가 전문적으로 영상이나 사진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초보에 가까운 제가 이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초보로서 좀 느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 카메라의 좀 스펙을 보고 갈 텐데요. 2420만 화소고 시모스 APS-C 1.5 크롭이죠. 크롭 바디를 갖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뒤에 액정은 3인치 디스플레이고요. 또 여기에 보이듯이 전자식 뷰파인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밝은 낮에 촬영할 때 액정이 안 보일 경우에 이렇게 뷰파인더를 보고 촬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ISO는 32,000, 최대 32,000이고요. 셔터 스피드는 4000분의 1초, 초당 11매까지 촬영이 가능하고 하이브리드 AF, 초점 영역은 425개, 그리고 IAF와 동물 IAF의 기능이 있습니다. 동영상은 4K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요. 부피는 480cc고 무게는 403g입니다. 그리고 HDMI 출력을 할 수 있고 USB 충전, 그리고 마이크 단자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스펙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카메라의 장점을 한번 먼저 말씀드릴 텐데, 아마 소니 카메라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AF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지금 서브 카메라 5100 제가 리뷰한 적이 있는 카메라인데요. 이 5100 AF도 사실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이 카메라는 정말 이 AF가 이 풀프레임 카메라에 거의 밀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AF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초점이 나가거나 그럴 일이 거의 없었던이 아니고 아예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자, 이렇게 액정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하이앵글, 로우앵글 촬영도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셀프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거꾸로 보고 저를 촬영할 수 있는 셀피 촬영이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지금 제가 손이 좀 큰 편이라 카메라가 더 작아 보이는데 아주 작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작은 미러리스에 속하는 거죠. 렌즈가 좀 커 보이지만 카메라는 무척 작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여행 중에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사이즈와 무게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풀프레임에 비해서 크롭 바디다 보니까 이 렌즈가 비싸지는 않은 편이에요. 지금 이 18105 조리개는 좀 자라서 조금 어두운 편이지만 이 카메라로 사실 어느 정도 화각을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요. 이 렌즈가 새로 사셔도 한 60만 원대 정도 되고요. 중고로 잘 사시면은 3, 40만 원대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렌즈 군들이 비싸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옆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뭐 HDMI나 충전 단자도 있지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바로 마이크 단자입니다. 그래서 외부 마이크를 연결해서 수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핫쇼 부분에다가 마이크를 장착해서 여기에 이제 마이크를 꽂을 수 있죠. 단 마이크를 꽂으면 이렇게
셀피 촬영을 할 때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뭐 옆에 단다든가 하면 또 그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큰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촬영 중에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2020년이나 2021년도에 나온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타입C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다른 카메라 브랜드와는 다르게 충전을 하면서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의 화질이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동영상 머신으로서 어떤 장시간 촬영을 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어서 동영상 촬영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네,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소니 바디들이 이 동영상 이 촬영 시간 제한을 없앴는데 아마 그거는 발열에 대한 문제를 잘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냥 브이로그라든가 아니면 짧은 그런 영상이 아닌 저처럼 이렇게 교육 형태의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카메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충전을 하면서 용량이 큰 SD 메모리를 넣고 촬영하시면 정말 그 SD 메모리가 꽉 찰 때까지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 그러니까 웬만한 캠코더보다 훨씬 그런 유용성이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영상에 이어서 이 4K 30프레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풀 HD까지밖에 촬영이 안 되는 카메라에 비해서 동영상 화질도 굉장히 준수한 편이고요. 특히 소니의 4K는 타사의 4K의 화질에 비해서 조금은 좋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동영상 촬영을 하실 경우에 뭐 어두운 환경이라든가 조금 빛이 좀 약한 실내에서 촬영할 때 이 풀프레임 카메라에 비해서 조금 화질이 떨어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빛이 확보된 경우에서는 동영상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제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디도 나온 지 어느 정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90만 원대 새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고요. 번들 렌즈 포함해도 가격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번들 렌즈보다는 좀 줌이 좀 더 많이 되는 이 줌 렌즈를 사용하고 있고 이거 외에 단렌즈 2개가 더 있는데요. 단렌즈도 처음 쓰시는 분들한테는 뭐 중고로 구매하시면 또 2, 30만 원대에 굉장히 조리개 값이 아주 조리개가 밝은 단렌즈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갖고 있는 그런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카메라다 보니까 빠질 게 좀 있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렌즈에 손떨방은 있지만 바디 자체에는 손떨방이 없기 때문에 손떨방이 없는 렌즈를 사용할 경우에는 삼각대 거치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핸드헬드로 영상을 찍을 때는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이쪽에 들어가는데 배터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배터리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제가 좀 손이 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충전을 하지 않고 그냥 배터리 하나 갖고 외부에 나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액정이 있죠. 액정이 있는데 초점을 잡을 때는 액정이 터치가 되는데 그 외에는 터치가 되지가 않습니다. 다른 카메라들은 사실 스마트폰처럼 액정에서 사진도 삭제하고 여러 가지 메뉴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소니에서는 여기 이 버튼을 통해서 아니면 누르시거나 해서 메뉴를 좀 선택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키들이 여기 다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감도 조절이라든가 뭐 셔터 스피드 조절, 조리개 값 조절 이런 것들이 불편하지 않게 조절을 순간순간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고요. 이 카메라 외에 이 렌즈에 대한 리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렌즈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링이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하나 링이 있고 또 이쪽에 하나 링이 있죠. 그래서 이 링을 조리개 값 혹은 줌으로 선택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렇게 줌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전자식으로 줌이 움직이고
또 소리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줌렌즈로서의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줌으로 움직여도 렌즈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렌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후에 6600도 나왔고 6600은 6400을 보완해서 이 손떨방 기능과 배터리가 좀 커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메리트로 봤을 때는 저는 처음 카메라를 접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영상을 좀 촬영해 보신 분들한테도 저는 굉장히 좋은 카메라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카메라가 될 수 있지만 기존의 똑딱이 카메라나 아니면 좀 저렴한 카메라를 사용하셨던 분들한테는 한 단계 정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의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동영상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컬러 그레이딩을 할 때 보통 로그 촬영을 하는데요. 이 알파 6400은 로그 촬영, 그러니까 C, 소니이기 때문에 이제 S자가 붙어서 S 로그 촬영이 가능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감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점까지도 갖고 있는 카메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당분간 이 카메라를 메인으로 동영상을 계속 촬영할 예정이고요. 혹시 이 카메라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이 카메라의 사진 화질이 뭐 아주 좋다, 아주 나쁘다 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스마트폰보다는 잘 나온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심도 표현이 좋거나 안부를 잘 보여준다 뭐 그런 정도까지의 카메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빠로서 아이들을 촬영해 주시는, 요새 아빠진 사람 말을 쓰는데 그 정도 촬영하기에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또 로우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로우로 촬영해서 어느 정도 사진도 보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보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진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파 6400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